오라버니, 오늘은 어디까지 가요? 멀리는 안 갈 게다. 동쪽 골짜기의 덫만 살피고 해 떨어지기 전에 내려올 테니 살인문 단단히 걸어두거라. 또 멧돼지 덫에 노루가 걸렸으면 좋겠어요. 노루는 살결이 보드라우니까요. 이놈아, 산짐승은 오는 대로 받는 게다. 욕심 부리면 산이 노하는 법이야. 분이야, 누가 와서 살인문을 두드려도 절대 열어주지 마라. 오라비 휘파람 소리를 들은 다음에 열어야 한다. 알아요. 매번 똑같은 말씀이세요. 골짜기 안쪽에서 가느다란 신음이 들려왔습니다. 그 어미 곰은 마치 무언가를 부탁하듯 그저 도리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버텨라, 조금만 버텨. 새끼 곰의 앞발이 이제 됐다. 빠지자 비틀거리며 엄마 곰과 함께 천천히 솔숲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길 좀 묻겠소. 이 산 너머에 마을이 있다 들었는데 산허리를 따라 반시경만 가시면 마을 어귀가 나옵니다. 고맙소이다. 소년, 사냥꾼이요? 예, 그렇습니다. 좋은 산이로구만. 부디 오래도록 지키시오. 이 마을 사또가 어디 있느냐? 사또 나으리는 관아에 계십니다. 사또에게 일러라. 박찬판이 묵을 객사를 마련하고 산을 뒤져야 하니 짐꾼도 더 붙이라 해라. 제법 곱구나. 산행 끝나고 돌아올 때 데려가야겠다. 네 누이가 한양 양반의 손에 잡혀갔다. 객사로 가보아라. 어서. 내 누이를 풀어주시오! 네가 그 사냥꾼 놈이냐? 분이를 놓아주시오.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내 덫을 누가 풀었느냐? 골짜기에 깔아둔 쇠된 17개가 모두 사라졌다. 마을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동쪽 골짜기를 손바닥처럼 아는 자는 너 하나뿐이라도. 내 누이를 살리고 싶거든. 내일 동이 트는 대로 그 어미 곰을 산채로 끌고 와라. 산채로 끌고 오면 누이는 돌려주마. 만약 어미 곰을 데리고 오지 못하거든, 이 어린 것의 목이 어찌 될지는 굳이 내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알게다. 양반 앞에서 무릎이 무슨 소용이냐? 머리를 조아려라. 내일 묘시 마을 어귀에서 만나자. 너는 길잡이로 함께 간다. 알겠느냐? 이번 웅담은 의주에서 기다리는 자가 한양 청심한 백첩보다 더 비싼 값을 부른다더군. 가슴 박힌 반달이 또렷할수록 값이 2배란다. 그렇다면 어미부터 잡으시는 게 옳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리 산에 직접 든 게 아니냐? 새끼는 살려두었다가 다음에 또 잡으면 되니 그 또한 일거양득이지. 그놈의 자식이 컸군. 무슨 말씀이오? 우리 아버지를 아시오? 네 아비도 결국 그렇게 죽었다. 산속을 너무 잘 알면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게 되는 법이거든. 네 놈이! 도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도리를 응원해주세요. 자,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리산 깊은 자락, 안개가 채 거치지 않은 새벽이었습니다. 산골 외딴 초가에서 한 소년이 집신끈을 단단히 조이고 있었습니다. 올해 15살, 이름은 도리. 부모를 일찍 여의고 8살 어린 누이분이와 단둘이 사는 어린 사냥꾼이었습니다. 도리의 아버지는 본디 지리산에서 이름난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러나 5해 전 늦가을 산행을 떠난 후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호환을 입었다 했고 누구는 절벽에서 발을 헛디뎠을 거라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자리에 누웠다가 이듬해 봄에 따라가셨습니다. 그렇게 남겨진 두 남매가 오두막을 지키며 산을 어버이 삼아 살아온 지 어느덧 5해째였습니다. 부엌에서는 분이가 좁쌀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오라버니, 오늘은 어디까지 가요? 멀리는 안 갈 게다. 동쪽 골짜기 덫만 살피고 해 떨어지기 전에 내려올 테니 살인문 단단히 걸어두거라. 또 멧돼지 덫에 노루가 걸렸으면 좋겠어요. 노루는 살결이 보드라우니까요. 이놈아, 산짐승은 오는 대로 받는 게다. 욕심 부리면 산이 노하는 법이야. 분이는 입을 비죽이며 웃었습니다. 도리는 활과 살통을 등에 메고 아버지가 남긴 작은 단도를 허리춤에 찼습니다. 단도의 자루에는 거친 솜씨로 새겨진 호랑이 무늬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유품이었습니다. 분이야, 누가 와서 살인문을 두드려도 절대 열어주지 마라. 오라비가 부르는 휘파람 소리를 들은 다음에 열어야 한다. 알아요. 매번 똑같은 말씀이세요. 도리는 누이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는 살인문을 나섰습니다. 산길은 5해를 오르내린 길이었습니다. 어느 바위 뒤에 노루 발자국이 잘 남는지, 어느 골짜기에 멧돼지가 물을 마시러 오는지,
도리는 손바닥처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아침 동쪽 골짜기에 다다른 도리의 발걸음이 우뚝 멈추었습니다. 자신이 놓아둔 적이 없는 덫이 길목 한복판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무거운 쇠덫이 골짜기를 따라 줄줄이 깔려 있었습니다. 도리는 천천히 다가가 쪼그려 앉았습니다. 이건 마을 솜씨가 아니다. 쇠고리의 두께, 매듭을 묶는 방식, 발판을 누르는 용수철까지 어느 것 하나 산골 사냥꾼이 쓰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한양 군기시에서나 본 적 있는 관용 덫이었습니다. 도리의 등줄기에 서늘한 기운이 스쳤습니다. 그때 골짜기 안쪽에서 가느다란 신음이 들려왔습니다. 도리는 활을 고쳐 잡고 조심스레 발을 옮겼습니다. 너럭바위 아래 가시덤불 사이에 작은 짐승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새끼 반달곰이었습니다. 채 한 살도 안 되어 보이는 어린 곰의 앞발이 쇠덫에 으스러져 있었고 까만 털은 피로 엉겨 있었습니다. 곰은 사람을 보고도 도망칠 기력조차 없는 듯 했습니다. 도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등 뒤 솔숲에서 묵직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천천히 돌아본 도리의 눈에 멀찍이 떨어진 바위 위에 우뚝 선 어미곰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가슴팍에 흰 반달이 또렷한 어미 반달곰이었습니다. 어미는 새끼에게 다가오지 못한 채 두 발로 일어서서 도리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산짐승이 사람의 눈을 그렇게 똑바로 바라보는 일은 흔치 않았습니다. 더구나 새끼가 다친 어미라면 보통은 사람을 향해 달려들 법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미 곰은 마치 무언가를 부탁하듯 그저 도리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도리의 손이 천천히 단도로 갔습니다. 그러나 단도를 뽑은 손은 새끼 곰의 목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도리는 쇠덫의 용수철 옆구리에 단도를 끼우고 온 힘을 다해 비틀었습니다. 버텨라, 조금만 버텨. 쇠덫이 끼익 소리를 내며 헐거워졌습니다. 새끼 곰의 앞발이 빠지자 어린 짐승은 비틀거리며 어미가 있는 쪽으로 절뚝절뚝 걸어갔습니다. 어미 곰이 콧등을 새끼의 등에 비비더니 고개를 들어 다시 한번 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응시하던 어미 곰은 새끼를 끼고 천천히 솔숲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도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직 풀어낸 쇠덫이 들려 있었습니다. 도리는 덫을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이런 걸 산에 깔아놓은 게냐? 그것도 새끼 곰을 노리고. 웅담이라는 말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어른 곰의 쓸개는 약재로 비싼 값에 팔린다 했고 새끼를 미끼로 어미를 잡으려는 사냥은 가장 잔인한 수법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벌일 만한 인물은 마을에는 없었습니다. 이 산짐승 한 마리에 마을 사람 1년 식량보다 더 큰 돈을 거는 자라면 분명 한양 쪽에서 내려온 양반일 터였습니다. 도리는 풀어낸 덫을 둘둘 말아 자루에 챙기고는 나머지 덫들도 하나씩 풀어 자루에 담았습니다. 누군가 이 덫의 주인이라면 사라진 덫을 보고 머지않아 산을 뒤지러 올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도리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앗아간 산이었지만 동시에 두 남매를 5해 동안 먹여 살린 산이기도 했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 좁은 산길에서 도리는 낯선 사람과 마주쳤습니다. 짙은 보찜을 진 중년 사내였습니다. 진아는 보부상 차림이었으나 발걸음이 보부상치고는 너무 가벼웠고 눈매가 너무 날카로웠습니다. 길 좀 묻겠소. 이 산 너머에 마을이 있다 들었는데 산허리를 따라 반씩경만 가시면 마을 어귀가 나옵니다. 고맙소이다. 사내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도리를 한번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도리의 자루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자루 속에는 풀어낸 쇠덫이 들어있었습니다. 사내의 눈빛이 미세하게 달라졌습니다. 소년 사냥꾼이요? 예, 그렇습니다. 좋은 산이로구만. 부디 오래도록 지키시오.
사내는 그 말만 남기고 산길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도리는 잠시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다시 발길을 재촉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도리는 자루를 헛간 깊숙이 숨겼습니다. 분이가 살인문을 열어주며 종알거렸습니다. 오라버니, 오늘도 빈손이세요? 오늘은 산이 베풀지 않았다. 그럼 또 도토리 묵이네요. 분이는 시무룩한 얼굴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도리는 마루 끝에 앉아 어두워지는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미곰의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산길에서 마주친 보찜꾼의 시선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산은 무언가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머지않아 도리의 살인문 앞까지 내려올 것 같았습니다. 박찬판이 마을에 들이닥친 것은 사흘 뒤 아침이었습니다. 비단 도포에 망건을 두른 박찬판은 살이 두툼한 얼굴에 가는 눈을 가진 한양에서 내려온 권세가의 풍채를 한 자였습니다. 그 뒤로는 환도를 찬 호위무사 셋과 짐꾼 머슴 5, 그리고 잔심부름꾼 종놈 2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선 박찬판은 채찍 끝으로 노변에 앉은 늙은 농부의 갓을 툭 쳐서 떨어뜨렸습니다. 이 마을 사또가 어디 있느냐? 늙은 농부는 갓을 줍지도 못하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사또 나으리는 관아에 계십니다. 사또에게 일러라. 한양에서 내려온 박찬판이 묵을 객사를 마련하라고. 산을 사흘쯤 뒤져야 하니 짐꾼도 더 붙이라 해라. 박찬판은 그 길로 마을 한복판을 가로질러 갔습니다. 빨래를 널던 처녀가 지나치다 박찬판의 도포 자락에 부딪혔습니다. 박찬판은 처녀의 턱을 채찍 자루로 들어올려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호위무사를 향해 가벼이 웃었습니다. 제법 곱구나. 산행 끝나고 돌아올 때 데려가야겠다. 처녀는 새파랗게 질려 빨래 함지를 떨어뜨리고 도망쳤습니다. 곁에 있던 어미는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박찬판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사탕수수를 빨고 있던 5살 아이가 박찬판의 백마 앞을 가로지르자 호위무사 하나가 그 아이를 발로 옆으로 툭 밀쳐 도랑에 빠뜨렸습니다. 아이의 어미가 도랑으로 뛰어들었지만 박찬판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이 마을은 양반의 행차도 알아보지 못하는구나. 사또는 백성을 어찌 가르쳤느냐. 마을 사람들이 서로 눈치만 살피며 입을 다무는 사이 박찬판 일행은 객사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도리의 살인문 앞에 그림자 둘이 섰습니다. 이 집에 산골 사냥꾼 도리가 산다 들었다. 문 열어라. 분이가 살인문 안쪽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오라비가 일러둔 휘파람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분이는 오라비 말대로 문을 열지 않고 부엌 뒤편으로 살그머니 몸을 숨겼습니다. 그러나 종놈들은 살인문을 발로 차서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헛간을 뒤지고 부엌을 헤집던 종놈 하나가 굴뚝 옆에 웅크린 분이를 끌어냈습니다. 오라비. 오라비는 산에 올라갔다지. 가자, 오늘 밤 우리 나으리의 손님이 되어줘야겠다. 분이는 발버둥 쳤지만 8살 어린 몸으로는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종놈은 분이를 마치 닭을 잡듯 옆구리에 끼고 살인문을 나섰습니다. 어둠이 내린 산자락 위로 분이의 비명만이 메아리로 남았습니다. 해가 질 무렵 산을 내려오던 도리는 마을 어귀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늙은 농부 한 사람을 마주쳤습니다. 농부는 도리의 손을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일렀습니다. 내 누이가 한양 양반의 손에 잡혀갔다. 객사로 가보아라. 어서. 도리는 화를 내려놓을 새도 없이 마을로 달렸습니다. 객사 마당에 들어섰을 때 분이는 사랑채 기둥에 새끼줄로 묶여 있었고 그 옆에서 박찬판이 느긋하게 곰방대를 빨고 있었습니다. 도리는 마당으로 뛰어들려 했지만 호위무사 둘이 환도 자루로 막아섰습니다. 내 누이를 풀어주시오. 내가 그 사냥꾼 놈이냐. 분이를 놓아주시오.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박찬판은 곰방대를 천천히 바닥에 털었습니다.
내 덫을 누가 풀었느냐. 골짜기에 깔아둔 쇠덫 17개가 모두 사라졌다. 마을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동쪽 골짜기를 손바닥처럼 아는 자는 너 하나뿐이라더군. 도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박찬파는 분이의 머리채를 한 줌 잡고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분이가 짧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오라버니, 내 누이를 살리고 싶거든. 내일 동이 트는 대로 그 어미 곰을 산채로 끌고 와라. 가슴팍에 흰 반달이 박힌 그 어미 곰 말이다. 산채로 끌고 오면 누이는 돌려주마. 만약 어미 곰을 데리고 오지 못하거든. 박찬파는 분이의 머리채를 다시 한번 잡아 올렸습니다. 이 어린 것의 목이 어찌 될지는 굳이 내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알게다. 도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호위무사가 채찍으로 등을 후려쳤습니다. 양반 앞에서 무릎이 무슨 소용이냐? 머리를 조아려라. 도리는 이마를 흙바닥에 붙였습니다. 박찬파는 흡족한 듯 웃으며 일어섰습니다. 내일 묘시 마을 어귀에서 만나자. 너는 길잡이로 함께 간다. 그날 밤 도리는 산 입구의 바위에 등을 기대고 앉아 새벽을 기다렸습니다. 등에 진 매질 자리가 욱신거렸지만 그보다 마음이 더 아렸습니다. 산을 한평생 어버이 삼아 살아온 자신이 산에서 자신을 살려준 어미. 곰을 사냥하러 길잡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그러나 분이의 얼굴이 떠오르면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새벽 묘시 박찬판 일행이 마을 어귀로 모여들었습니다. 박찬판과 호위무사 셋, 짐꾼 5, 종놈 2. 박찬판은 단단한 백마에 올라타고 있었습니다. 일행이 산 입구에 이르렀을 때 마을 어귀에 늙은 노파. 한 사람이 좁쌀 자루를 머리에 이고 길을 비키느라 비틀거렸습니다. 박찬파는 채찍으로 자루를 가리켰습니다. 저 좁쌀 자루를 가져와라. 산행에 쓸 곡식이 모자라니 받아두어라. 나으리, 이 좁쌀은 손주들 한 달 양식입니다. 부디. 종놈은 노파의 자루를 빼앗아 짐꾼의 지게에 얹었습니다. 노파는 길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지만 박찬파는 백마의 옆구리를 가벼이 차고는 그대로 산길로 들어섰습니다. 도리는 자기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러나 도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길을 안내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산길로 접어든 박찬파는 곁에 따라 붙은 호위무사에게 곰방대를 흔들며 가벼이 일렀습니다. 이번 웅담은 의주에서 기다리는 자가 한양 청심한 백첩보다 더 비싼 값을 부른다더군. 가슴팍 흰 반달이 또렷할수록 값이 2배라 한다. 그렇다면 어미부터 잡으시는 게 옳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리 산에 직접 든 게 아니냐. 새끼는 살려두었다가 다음 해에 또 잡으면 되니 그 또한 일거양득이지. 박찬판이 가볍게 웃자 호위무사도 따라 웃었습니다. 박찬판의 뒤에서 길을 안내하던 도리의 귀에도 그 한마디 한마디가 또렷이 박혔습니다. 이자가 노린 것은 단순한 약재가 아니었습니다. 의주, 청나라로 넘어가는 거래였습니다. 산길로 접어들고 1시경쯤 지나자 짐꾼 하나가 가파른 비탈에서 발을 헛디뎠습니다. 짐꾼이 짊어진 식량 자루가 굴러떨어지자 호위무사가 짐꾼의 등을 사정없이 걷어찼습니다. 이놈 양반 나으리의 양식을 그르치다니. 산을 내려가서 곤장을 40대 친다. 짐꾼은 비명을 삼키며 굴러간 자루를 다시 주워 모았습니다. 일행 가운데 가장 젊은 종놈 막동이가 그 모습을 곁눈질로 보다가 슬며시 도리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막동이는 입꼬리를 거의 움직이지 않고 속삭였습니다. 형씨, 길을 잘 안다지. 그렇소. 산속에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시오. 일이 잘못되면 우리도 살아 돌아가기 힘두오. 무슨 말이오? 이 어른께서 산에 오른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오. 5해 전에도 그 전에도 산에 들어갔던 길잡이들은 한 사람도 마을로 돌아오지 못했소. 형씨도 조심하시오. 도리의 머릿속이 한순간 차게 식었습니다. 5해 전.
그것은 아버지가 산에서 돌아오지 못한 바로 그 해였습니다. 막동이는 더 이상 입을 열지 않고 슬그머니 일행 뒤쪽으로 빠졌습니다. 도리는 막동이의 눈을 슬쩍 살폈습니다. 막동이는 다른 종놈들과 달리 어딘가 두려움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도리는 가만히 고개만 끄덕이고 다시 박찬판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산 중턱쯤 올라갔을 때 도리는 일부러 짐승이 잘 다니지 않는 험한 길로 일행을 유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미 곰을 한 발이라도 더 늦게 만나게 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러나 한참을 가다가 박찬판이 갑자기 백마를 멈춰 세웠습니다. 이놈 길을 돌고 있구나. 이 골짜기는 어제 종놈을 먼저 보내 살펴둔 길이다. 짐승의 발자국이 거의 없는 길로 우리를 끌고 가는구나. 내 잔재주를 부리다니 무엄하다. 박찬판이 손을 들자 호위무사가 도리의 멱살을 잡아 끌어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도리는 멱살을 잡힌 채로 박찬판을 향해 손가락을 들어 쏘아붙였습니다. 분이를 데려가지 않았다면 내 이 산을 안내할 일도 없었소. 이놈이 양반 앞에서 손가락질이라니. 호위무사의 채찍이 도리의 어깨를 후려쳤습니다. 도리는 이를 악물고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박찬판은 백마 위에서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가는 눈을 더 가늘게 떴습니다. 이놈 눈빛이 익다. 박찬판이 천천히 백마에서 내렸습니다. 도리의 턱을 채찍 자루로 들어올리며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내 아비가 누구냐? 산골 사냥꾼이었소. 5해 전 산에서 돌아오지 못했소. 박찬판의 입가에 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박찬판은 호위무사를 돌아보더니 알아들을 듯 모를 듯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그놈의 자식이 컸군. 도리의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요? 우리 아버지를 아시오? 박찬판은 대답 대신 도리의 뺨을 채찍 자루로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내 아비도 결국 그렇게 죽었다. 산속을 너무 잘 알면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게 되는 법이거든. 도리의 두 눈이 흔들렸습니다. 내 놈이 우리 아버지를. 닥쳐라. 양반 앞에서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마라. 박찬판은 도리를 발길로 차서 길바닥에 쓰러뜨렸습니다. 도리는 흙을 입에 머금고 일어나려 했지만 호위무사가 발로 등을 짓눌렀습니다. 박찬판은 다시 백마에 올라타며 짧게 명했습니다. 길은 우리가 안다. 이놈은 묶어서 끌고 가라. 어미 곰을 만나면 가장 먼저 미끼로 던져라. 호위무사가 새끼줄로 도리의 두 손목을 묶었습니다. 도리는 흙바닥에 끌리듯 걸으며 산속 깊이 들어갔습니다. 산은 점점 어두워지고 안개가 자욱해졌습니다. 그러나 도리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자가 바로 저 박찬판이었구나. 그때 박찬판이 호위무사에게 무어라 속삭였습니다. 한참 떨어진 도리의 귀에도 그 한마디가 또렷이 들렸습니다. 마을에 들어왔던 그 보찜꾼 아무래도 마음에 걸린다. 산을 다 내려가거든 반드시 잡아두어라. 도리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어제 산길에서 마주친 그 산에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자루를 응시하던 그 보찜꾼. 그가 단순한 보부상이 아니라는 것을 박찬판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산은 깊어졌고 안개는 더 짙어졌습니다. 어디선가 멀리 묵직한 짐승의 숨소리가 산 전체를 흔들 듯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박찬판 일행이 산속 깊이 들어간 지 한식경이 더 흐르자 안개는 사람의 키만큼 두텁게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지저귀던 새소리도 어느새 끊겨 있었습니다. 짐꾼들의 발걸음이 자꾸 더뎌지고 호위무사들조차 환도 자루를 자꾸 손바닥으로 다잡았습니다. 산이 어딘가 다른 산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마침내 일행이 다다른 곳은 어른 키 2길이 넘는 절벽이 협곡을 둘로 가르는 깊은 골짜기였습니다. 안개가 무릎까지 자욱하게 깔린 자리였습니다.
박참판은 백마에서 내려 절벽 끝까지 다가가 발끝으로 작은 돌멩이를 차보았습니다. 돌멩이는 한참을 떨어진 뒤에야 둔한 소리를 냈습니다. 여기로 어미 곰을 몰아가두면 된다. 산채로 잡으려거든 미끼가 필요하지. 박참판은 곁에 선 호위무사를 돌아보았습니다. 아이는 어디까지 왔느냐? 종놈이 새벽에 객사에서 출발했으니 곧 도착할 것입니다. 그제서야 도리는 깨달았습니다. 박참판은 처음부터 분이를 산까지 끌고 올 작정이었습니다. 어미 곰을 산채로 끌고 오라는 미명 아래 정작 미끼로 쓰려던 것은 분이의 작은 목숨이었습니다. 분이는 손대지 마시오. 어미 곰은 내가 잡아오겠소. 도리는 묶인 두 손목을 들어 절규했지만 호위무사가 채찍 자루로 그의 입을 막았습니다. 양반 나으리께서 일러두지 않았느냐. 어미 곰을 만나거든 가장 먼저 너를 미끼로 던진다고. 너와 내 누이 둘 다 미끼다. 그 순간 골짜기 아래쪽에서 종놈 하나가 분이를 옆구리에 끼고 비탈을 올라왔습니다. 분이는 양 손목이 새끼줄로 묶여 있었고 입에는 무명천이 물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이가 오라비를 보자 이를 악물고 천을 뱉어내며 외쳤습니다. 오라버니, 도망쳐요. 오라버니라도 살아요. 분이야. 박참판은 분이의 어깨를 가볍게 잡아 절벽 끝으로 이끌었습니다. 분이의 작은 집신이 절벽 가장자리 흙을 헛디뎠습니다. 이 어린 것을 미끼로 어미 곰을 부르면 어미 곰은 반드시 새끼를 살리듯 달려올 것이다. 그때 화살을 쏘아 다리만 부수면 된다. 도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제발 누이는 놓아주시오. 내가 미끼가 되겠소. 내 목숨으로 어미 곰을 부르리다. 박참판은 박장대소했습니다. 내 목숨 따위가 어미 곰을 부른다더냐. 어미는 새끼와 같은 어린 것을 보아야 달려오는 법이다. 가서 내 활로나 어미 곰을 가늠해 보아라. 호위무사가 도리의 손목 결박을 풀어 활을 다시 쥐어주었습니다. 어미 곰을 향해 활을 쏘게 하려는 박참판의 마지막 협박이었습니다. 도리는 활을 받아들었지만 손이 떨려 시위에 살을 매길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골짜기 위쪽 솔숲에서 묵직한 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거대한 그림자 하나가 안개를 가르며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가슴팍에 흰 반달이 또렷한 어미 반달곰이었습니다. 어미 곰은 절벽 끝에 분이를 보았고 그 옆에 박참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활을 든 채 떨고 있는 도리를 보았습니다. 어미 곰은 사람을 향해 곧장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두 발로 일어서서 또렷한 황금빛 눈으로 도리를 한참 응시했습니다. 마치 며칠 전 그 새벽 새끼를 풀어주던 그 순간을 기억한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쏴라. 다리를 쏘아라. 박참판이 외쳤지만 도리는 활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박참판이 직접 호위무사들에게 손짓했습니다. 가서 저 짐승의 다리를 끊어라. 산채로 잡으라 하지 않았느냐. 호위무사 둘이 환도를 뽑아들고 어미 곰에게 좌우로 갈라져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미 곰은 그저 한 번 묵직하게 몸을 돌렸을 뿐이었습니다. 왼쪽으로 달려든 호위무사는 어미 곰의 앞발 한 번에 옆구리를 강타당해 비탈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오른쪽으로 달려든 호위무사는 어깨를 강타당해 환도를 떨어뜨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미 곰의 가슴팍 흰 반달이 안개 속에서 더욱 또렷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골짜기 안의 공기가 일순 얼어붙었습니다. 살아남은 호위무사 한 명은 환도를 떨어뜨리고 돌아서서 도망치다 말고 절벽 비탈에서 미끄러져 발목을 접질렸습니다. 종놈 막동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두 손을 모으고 어미 곰을 향해 떨고만 있었습니다. 짐꾼들은 지게도 내팽개치고 비탈을 굴러내려갔습니다. 박참판의 두 눈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박참판은 분이의 어깨를 꽉 움켜쥐고 절벽 끝으로 한 걸음 더 물러섰습니다. 그 짐승을 멈추어라.
한 걸음만 더 다가오면 이 어린 것을 절벽 아래로 던진다. 어미곰이 우뚝 멈춰 섰습니다. 분이의 작은 발이 절벽 끝 바깥으로 반쯤 미끄러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골짜기 입구 쪽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참판, 더 이상 발악하지 마시오.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어제 산길에서 도리를 마주쳤던 그 보찜꾼이 보찜을 풀어내리고 있었습니다. 보찜 안에서 나온 것은 노란 명주에 쌓인 마패였습니다. 사내는 그 마패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암행어사 출도다. 박참판을 그 자리에서 결박하라. 골짜기 양옆 솔숲에서 미리 매복해 있던 포졸 연암은 명이 일제히 뛰어내려왔습니다. 푸른 쾌자의 전립을 쓴 포졸들이 육모방망이를 들고 박참판 일행을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박참판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내 놈이 진짜 어사였더란 말이냐. 의주 밀무역 5해 동안 죽은 사냥꾼 7, 빼앗은 토지 400마지기 1000여. 강제 첩실로 들인 자가 11명, 마을 사또를 매수해 위조한 토지 문서가 100여 장. 모두 내 죄목이다. 한양에서 어명이 내려와 이 산속까지 너를 따라온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났다. 박참판, 내 끝은 이 골짜기에서 끝난다. 박참판은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분이의 어깨를 잡고 절벽 바깥쪽으로 휙 밀어버렸습니다. 그럼 이 어린 것이라도 데려가겠다. 분이의 비명이 골짜기를 갈랐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도리는 이미 절벽 끝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5해 동안 산을 뛰어다닌 2다리가 마지막 힘을 쥐어짰습니다. 도리는 절벽 가장자리에 한쪽 손으로 매달리고 다른 손으로 분이의 작은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분이야, 놓치지 마라. 오라버니. 분이는 2다리를 허공에 매달린 채 오라비의 손목을 2손으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도리에 매달린 손에서 흙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절벽 아래의 안개는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깊었고 작은 돌멩이 하나가 굴러떨어져 한참 만에야 둔한 소리를 냈습니다. 도리의 손가락이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위쪽에서 단단한 손 하나가 도리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암행어사였습니다. 어사는 도리와 분이를 한 사람씩 끌어올려 절벽 위 안전한 곳에 내려놓았습니다. 박참판은 등을 돌려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절벽 끝에서 한 걸음을 채 옮기지 못했습니다. 어느새 어미 반달곰이 박참판의 바로 등 뒤에 서 있었습니다. 어미 곰은 2발로 우뚝 서서 박참판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박참판이 가까스로 고개를 돌려 어미 곰의 황금빛 눈을 마주친 순간 박참판의 입에서 사람의 소리 같지 않은 짧은 비명이 새어나왔습니다. 어미 곰은 단 한 번의 묵직한 앞발 한 휘두름으로 박참판을 절벽 아래로 떨궈버렸습니다. 박참판의 비명은 골짜기 깊은 안개 속으로 사라져 다시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미곰은 도리를 향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도리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어미곰은 도리의 앞에서 2발을 모두 땅에 내리고 한 번 길게 콧김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며칠 전 새끼를 살려준 빚을 갚았다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솔숲 안쪽에서 작은 그림자 하나가 절뚝거리며 어미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며칠 전 도리가 쇠덫에서 풀어주었던 그 새끼 곰이었습니다. 새끼 곰은 어미의 다리에 머리를 비비고는 어미와 함께 천천히 솔숲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다시 자욱한 안개만이 남았습니다. 포졸들이 살아남은 호위무사 하나를 끌고 와 무릎 꿇렸습니다. 어깨를 강타당해 환도를 떨어뜨렸던 그자였습니다. 호위무사는 이미 두려움에 정신이 반쯤 나가 있었습니다. 암행어사가 그 앞에 섰습니다. 박참판이 이 소년의 아비를 죽였다고 산중에서 입에 올렸다. 사실이냐? 호위무사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이마를 흙에 짓눌렀습니다. 사실입니다.
5해 전 그 사냥꾼이 저희가 산속에서 청나라 밀사와 거래하는 장면을 보았기에 박 참판께서 입을 막으라 하셨고 제가 제 손으로 그자를 절벽에서 떨어뜨렸습니다. 이 산이냐? 이 산입니다. 이 골짜기의 반대편 비탈입니다. 그날 그 사냥꾼은 마지막 순간에도 어린 자식 둘이 집에서 기다린다고만 빌었습니다. 그러나 박 참판께서 그자의 등을 직접 발로 차셨습니다. 호위무사의 어깨가 무너지듯 떨렸습니다. 그가 5해 동안 가슴에 묻고 살아온 죄가 골짜기 안개 속에 풀려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도리의 두 무릎이 풀렸습니다. 분이가 떨리는 두 손으로 오라비의 어깨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오라버니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분이의 작은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도리는 누이의 머리를 가만히 끌어안았습니다. 5해 동안 호환을 입었다 믿었던 아버지의 죽음, 그 진상이 마침내 골짜기 안개를 가르고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도리의 눈에서 굵은 눈물 한 줄기가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5해 동안 마음 한구석을 눌러온 무거운 돌 하나가 마침내 굴러떨어진 자리에 흐르는 묘한 안도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암행어사가 두 남매 곁으로 다가와 한참을 바라보다가 가만히 도리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 아비의 원수는 이제 산이 갚아주었다. 내 아비도 이 산 속에서 너를 늘 지켜보고 있었을 것이다. 도리는 멀리 솔숲 안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미 곰이 사라진 자리에는 다시 안개만이 고요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개 너머 어딘가에서 묵직한 짐승의 숨소리가 한 번 길게 그리고 평온하게 산을 가로질러 들려왔습니다. 마치 산이 도리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듯 했습니다. 해가 골짜기 위로 천천히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안개가 밀려나가고 산은 다시 본래에 짙은 솔향과 새소리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암행어사가 산을 내려와 마을 객사의 자리를 잡자 살아남은 종놈 막동이가 가장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미 박참판이 어미 곰의 발길에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는 5해 동안 보고 들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토해냈습니다. 나으리 이 마을 사또부터가 박참판 손에 매수되었습니다. 엽고을 현감과 돈의 아전셋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봄에 장처녀가 사라진 일도 재작년 가을 김노인 일가가 몰살된 일도 모두 박참판의 짓입니다. 청나라로 넘어가는 웅담과 인삼장부는 객사 뒤편 우물 밑에 묻어두었고 위조한 토지 문서는 박참판의 사랑채 마룻장 아래 함에 들어있습니다. 암행어사는 그 자리에서 포졸들을 풀어 사또부터 결박했습니다. 객사 뒤 우물 밑에서 청나라 밀무역 장부 7권이 그대로 나왔고 박참판의 사랑채 마루를 뜯어내자 위조 문서 100여 장이 함 안에 가지런히 들어있었습니다. 잡혀 들어간 사또의 입에서 엽고을 현감의 이름이 그 현감의 입에서 돈의 아전셋의 이름이 줄줄이 흘러나왔습니다. 박참판의 일가는 그날로 가산이 몰수되었고 잔당 호위무사 둘과 종놈 한 사람은 한양으로 압송되어 어명으로 처형되었습니다. 막동이는 자백한 공으로 매질만 받고 풀려나 마을 어귀에서 집신을 꼬아 팔며 살게 되었습니다. 빼앗겼던 400마지기 토지는 모두 본래 주인들에게 돌려졌고 손주들의 한 달 양식을 빼앗겼던 늙은 노파에게는 좁쌀 2가마가 따로 내려졌습니다. 5해 전 박참판의 손에 죽임을 당한 도리의 아버지 사연도 마침내 마을에 알려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서야 도리 아비의 무덤이 비오는 밤마다 어린아이 우는 소리를 냈다는 옛 소문이 무엇이었는지 알아챘습니다. 사람들은 무덤가에 새로 비석을 세우고 봄가을로 향을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도리와 분이는 5해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환한 얼굴로 절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우리 잘 살게요. 분이의 작은 목소리에 무덤 위 풀잎이 가만히 흔들렸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어명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도리를 지리산 정식 산지기로 임명한다. 둘째, 어미 반달곰이 머무는 골짜기 일대 사냥을 10년간 금한다. 어명 직첩을 두 손으로 받아든 도리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암행어사는 떠나기 전 분이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으며 일렀습니다. 이 아이는 한양으로 데려가 내 집에서 글공부를 시키겠다. 사대문 안에 좋은 스승도 있고 내 아내가 친자식처럼 돌볼 것이다. 오라버니랑 떨어져 살아야 해요? 잠시 떨어져 사는 것이지 영영 헤어지는 것이 아니다. 명절마다 산으로 보내주마. 분이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오라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라버니, 적을 잘 배워올게요. 이 다음에 큰 사람이 되어서 우리 아버지처럼 누가 또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도울 거예요. 도리는 분이의 작은 손을 한참 동안 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누이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 가만히 살인문 밖으로 보내주었습니다. 분이야, 산이 5해 동안 우리를 지켰다. 이제는 오라비가 이 산을 지키마. 너는 한양에서 내 길을 가거라. 암행어사가 분이를 가마에 태워 떠나는 길, 도리는 마을 어귀까지 따라 나가 누이의 가마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분이가 떠난 뒤 도리는 옛 초가를 헐고 산자락 더 깊은 골짜기 어귀에 새 초가를 지었습니다. 배산 임수의 자리, 뒤로는 산이 바람을 막고 앞으로는 맑은 시내가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도리는 그곳에서 산지기로서 산을 돌보며 사냥꾼이 함부로 들지 못하게 지켰습니다. 이듬해 봄이 되자 어미 반달곰이 새끼 곰 한 마리를 데리고 도리의 새초가 뒷산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새끼 곰은 이제 발도 다 나아 어미를 따라 능숙하게 산을 누볐습니다. 도리가 산을 돌다 마주치면 어미 곰은 멀찍이 앉아 한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솔숲 안으로 사라지곤 했습니다. 새끼 곰은 가끔 도리의 마당 끝까지 내려와 자신을 풀어준 그 사람을 알아본다는 듯 한번 콧등을 쳐들고는 다시 어미 쪽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분이가 한양에서 처음 글을 배웠다는 편지를 보내온 가을. 어느 날 마을 노인들이 도리의 새초가 앞을 지나며 이런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보름달 뜨는 밤이면 가슴에 흰 반달이 박힌 어미 곰이 도리네. 살인문 앞까지 내려와서 한번 절을 하고 간다더라. 산이 그 아이를 자식처럼 여기는 게야. 지리산은 그 뒤로도 오래도록 푸르렀고 도리는 평생 그 산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흰 반달을 가진 곰들은 도리의 살인문 앞 솔숲에서 대대로 살아가며 보름달이 뜰 때마다 한 번씩 절을 하고 사라지곤 했답니다.